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풍경이 마음의 풍경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 위주가 아니고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그 사물의 품격을 갖고 논하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쌓여서 나오는 품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에도 그 품격이 있어요. 직헌. 바른 마음가짐이란 뜻의 그의 호처럼 정제된 붓질로 작가의 내면을 그려냅니다. 어떻게 자기가 사느냐, 마음을 갖느냐, 그것이 이제 평생 공부고 그에 따라서 그림 세계도 바꿔지고 그림 표현도 달라지고 그러겠죠.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해 한국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허달재 화가를 만나봅니다. 광주 동구에 자리한 한 스튜디오. 허달재 화가의 수십 년 화업이 고스란히 쌓여있는 작업실입니다. 붓 한 자루, 낙관 하나에도 치열했던 지난 시간이 묻어있죠. 그림을 그리기 전 작가는 차를 우리는데요.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가꾼 차밭에서 직접 재배한 춘설차입니다. 작품은 그 사람을 그리는 거잖아요, 마음을. 차를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더 잘 정리를 할 수 있죠. 차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 오랜 습관.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한 잔의 차와 함께한 명상이 끝나면 내린 찬물로 차를 한 번 더 우려냅니다. 또 요즘 시대가 변하면서 칼라화가 되니까 하얀 바탕에다가 먹으로만 그리니까 우리가 드로잉하는 그 느낌밖에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완성도가 적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차를 만드니까 그 색으로 이걸 한번 바탕색을 한번 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검은 빛이 났는데 막상 칠하면 또 아주 연한 색에 될 수 있으면 진하게 내려고 하죠. 남종화에서는 보기 드문 작업 방식인데요. 담담하면서도 영롱한 빛을 내기 위해 악교에 금분과 음분을 섞고 여기에 찬물을 더해 농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생 알료로 하면 어떤 효과가 날까 하고 이제 시도를 자꾸 해본 거죠. 이게 이제 마르고 나면 또 칠하고 겹쳐지면서 그 은은한 이제 홍차빛이 나오죠. 노란색 같은 건 치자, 하늘색 같은 건 촉빛, 또 빨간색 같은 건 연지라고 그런 것을 다양하게 다 시도해 보죠. 물감이 뭉치지 않게 고루 잘 펴바르고 서너 차례에 걸쳐 말립니다. 이런 방식은 바탕색의 다양한 질감을 의도한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변화를 보면 즐거움이 있어요. 예. 여기서 스톱을 하냐, 한 번 더 하냐,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즐거운 거죠. 예. 그 색이 변할 때마다. 예. 천연 안료로 만든 바탕색은 높은 채도의 서양의 물감보다 차분하고 온화한 느낌을 줍니다. 그 위에는 사군자 중에서도 은은한 기품을 지닌 매화가 잘 어울립니다. 매화를 그릴 때 가장 기본이 소소밀밀이라 그래요. 소소한 데는 소소하고 뭉친 데는 밀밀하게 해야 해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나중에 매화가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데 너무 외롭게 보이면 이 가지를 조금 올려서 쏴주고
개항하는 것 같지만은 이 붓의 힘과 여기 붓과 붓대를 통해서 이 어깨를 통해서 머릿속에서 모든 느낌이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이 다 전달돼 있죠. 이걸 훈련하는데 20년 걸렸어요. 매화 가지 끝에 눈부신 봄이 내려앉습니다. 이 채색이 이제 호분이라는 채색이에요. 조개 있죠, 조개. 조개 껍질을 가루는 데서 나는 색깔이에요. 흰빛이 더 올라올 수 있도록 나무에 태점을 찍고 그 위에 금분을 얹어 매화의 고결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이 점도 크고 적고가 있어서 거의 어울러져요. 똑같은 점으로 찍어버리면 또 맛이 안 나. 세상에 사람이 다 틀리잖아요. 하늘이 조물주가 만들 때 그 사람들이 자기에 맞는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서로가 그걸 인정을 했을 때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죠. 그러듯이 이 그림도 각기 다른 점들이 모여서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좋은 그림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빛깔들이 그대로 존중받는 세상. 그 소망을 한 폭의 그림에 담았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매화 연작은 화가의 대표작. 자세히 들여다보면 꽃술과 이파리 없이 점과 먹선만으로 매화를 표현했는데요. 봄날의 정취를 가득 품은 그림은 고요함 속에서도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는 듯한 움직임이 느껴져 정중동의 생명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매화는 전통 한국화로서는 드물게 아랍에미리트에 소개되어 아부다비 왕족 컬렉션에 소장되기도 했습니다. 허달재 화백이 무등산을 찾았습니다. 이게 제일 빨리 피는데. 그의 조부가 무등산 자락에 작업식을 짓고 직접 심은 매화나무입니다. 의재 선생님이 춘선은 지을 때부터 있었던 나무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제 별로 나무가 꽃이 뭐 이쁘고 좋다는 느낌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점점 더 꽃도 보고 싶고 철되면 또 꽃을 보면 또 의재 할아버지 생각이 나고 그렇죠. 이 방이 의재 할아버지가 주무셨던 방이고 여기가 이제 의재 선생님 작업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턱이 하나 있잖아요. 일상생활하는 방하고 작업실하고 두 가지 세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일상생활했던 데니까 그 공자의 대학책, 대학이라는 이제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노자의 도덕경. 그래서 어떤 공자의 현실적인 사고와 노자의 어떤 이상적인 사고를 이 문탁 하나로 항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의 조부는 남종아의 대가로 알려진 의제 허백년 선생. 다섯 살 때부터 이 춘설원에서 함께 살았는데요. 추운 겨울 눈을 녹여 새순물을 가져다 드릴 정도로 지근거리에서 할아버지를 모시며 열심히 그림을 배웠습니다. 보는 공부가 절반이라는데 나는 자연스럽게 그림하고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컸지. 자연히 나도 모르게 따라한 거예요. 할아버지의 가까운 먹색을 내고 될 수 있으면 할아버지의 그 필선을 닮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했죠. 네가 잘 좋은 사람으로 잘 살면은 네 그림은 자연히 좋아진다. 항상 마음을 수양하는 것을 많이 배웠죠. 그래서 뭐 공자 말씀이나 옛날 성인들 말씀을 자꾸 붓글씨로 써주시면서 또 이야기로 풀어주시면서 그런 공부를 했죠. 작업실과 가까운 곳에 의제 허백년 선생을 기념하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당대 최고의 스타. 무등산의 터를 잡고 제자들을 육성하며 광주화단을 이끌었습니다. 할아버지 계실 때는 춘설에서 6시에 일어나면 소우리 청소하고 술 한 잔 배우고 내려와서 이제 8시쯤 밥 먹고 하루 종일 등 댈 데가 없었어요. 생활을 하루 종일 같이 하니까. 근데 돌아가신 후로 이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니까 살이 찐 것 같아. 한국 남종아의 거목이었던 조부 의제 허백년 선생. 그러나 그 유명세에도 그는 겸손하고 검소했고 그 마음은 그림에도 이어졌습니다. 시와 서예, 문인화와 산수에 모두 능했던 그의 작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단아하고 맑은 기운이 돈다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했던 것은 특히 가을의 어떤 갈필법이나 또 여름에 우경을 그리는 미점산수, 그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담게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린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쉽게 그리질 않으셨어요. 저희가 의제 선생님 그림을 보고 그리면은 뭐 한 3시간이나 2시간 그릴 수 있는 거지만 오히려 의제 선생님은 7시간, 8시간 더 길이시거든요. 너희들이 몰라서 빼먹은 게 많으니까 빨리 그린 거다. 자꾸 더 그리다 보면은 그 네가 빼먹은 게 나중에 또 보일 거다. 그런 말씀을 자꾸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자하지만 그림을 가르치는 것에는 엄격했던 조부로부터 탄탄한 기본기를 배웁니다. 이후 그는 다시 조부의 권유로 해외에서 배울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80년대 미국에서 교수로 일하며 프랑스와 중국에서 잇따라 전시를 열었고 다양한 소재와 도구, 기법 등으로 남종아를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신남종아라는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서양 그림을 많이 보고 접하게 되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 색감이 다른 동양화 작가보다 색감을 더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 색감을 쓰면서도 나는 동양색을 꼭 추구로 했어요. 서양색은 안 따라갔어. 사군자 등 한국에서 자주 그리던 소재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재에 도전하며 한국화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업실에 딸린 조그마한 정원. 이곳에 그가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 제석산에서 나온 돌인데 땅 속에서 나온 돌이에요. 이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느낌은 막 화산석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쁘다 좋다 하다 보니까 또 어느 게 그게 내 그림 마음속에서 그림으로 돼서 나오더라고요. 자주 들여다보니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게 다 이제 자세히 보면 하나의 또 우주예요. 이런 구멍 하나도 똑같은 게 하나 없고 또 여가 들어가고 나오고 사람이 도구로 해서 깎은 것은 이 맛이 나올 수가 없죠. 인공으로 만들기 힘든 선이죠. 오랜 시간 바위를 관찰하며 마음에 쌓아올린 이미지를 조심스럽게 화선지에 올려봅니다. 남정화에서 보면 사군자가 있고 화조화가 있고 산수화가 있잖아요. 옛날 산수화를 지금 재해석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이거 하나 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돌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안에 이제 또 물이 들어가요. 좀 이따가 보면. 음분만 갖고 하면 너무 색이 떠버리기 때문에 근분을 약간 섞어서 결 같은 스산한 바위를 생각해서 색을 안 넣고 먹색과 음분만 갖고 이제 작품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붓과 먹색의 변화의 음향을 찾아가고 나오고 들어간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돌을 그리다 보면 아무 잡념이 없어져요. 바위 위에는 작은 무릉덩이를 그려 마무리합니다. 바위라는 상징성이 변함없이 꿋꿋이 자기 생각을 지켜나가거든요. 그래도 사람 삶도 자기 길을 가야 해요. 묵묵히 자기 길을. 바위같이 자기 길을 자기 분수에 맞게 지켜나가는 게 그 사람의 행복이겠죠.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바위. 거친 풍랑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그 모습에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화가의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이 돌 자체는 몸이고 조그만 물은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뭐 내가 마음을 더 깊어져야겠다. 사는 것은 사치스럽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야겠다. 묵묵히 앞으로 남은 길을 가는 것. 올봄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허달재 화가의 초대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의 대표작인 매화부터 모란과 돌 시리즈 등
다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관람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수묵화하면 보통 흰 종이와 검은 먹선만 떠올리기 쉽지만 이번 전시는 다채로운 색감이 더해져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약간 미술관은 어렵고 좀 차갑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처음 보는 순간부터 따뜻하고 뭔가 예쁜 느낌이 드는 작품들을 많이 봐서 봄이 확 느껴지는 공간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 일반적으로 생각한 수묵이 아니고 조금 더 화려하고 예쁜 색깔이 있는 수묵이어서 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허달재 작품에 보면 멀리서 보면 흔히 한국화에서 볼 수 있는 소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돌이나 꽃 소재로 드러나지만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점과 점 그리고 선과 선, 색과 색이 한 폭의 또 추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한 형상을 넘어서 진정한 마음의 상태와 또 자연의 리듬을 표현하는 진정한 그 수묵 화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초대전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도 있는데요. 어린 시절 동경했던 고향 진도의 바다를 화선지에 옮긴 섬 시리즈입니다.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수없이 변하는 바다의 빛깔 속에서 살아있는 바다의 움직임을 담아낸 허달재 화가. 바다 너머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제 그의 작품 세계는 또 다른 차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왠지 그 바다 끝 너머 저쪽에는 뭐가 있을까 하는 어렸을 때의 궁금증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볼 듯 말 듯한 그런 세계, 혼란한 이 사회에 아닌 어떤 천국 같은 세계라는 게 할까요? 그 세계를 생각하면서 그려보는 거죠. 물론 보고 이쁘고 뭐 아름답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 작품의 마음 느껴서 어떤 앞으로 자기 생활에 어떤 더 약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욱하는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쌓듯 이어온 붓질. 그 안에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묵묵히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세계를 완성해온 한국 화가 허달재. 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